안녕하십니까. 2014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인사이드를 통해 방송됐던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현황과 사람들,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인사이드 현장을 취재해온 송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인사이드 현장을 통해 많은 기사들이 다뤄졌죠? 네, 올 한 해 인사이드에서는 모두 37개의 현장 아이템이 방송됐습니다. 경남의 굵직한 현안, 또 인사이드 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이슈의 현장을 찾아가서 최대한 생생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경남에 대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거의 유일한 지역 방송이다 보니 시청자의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네, 시청자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송 한 번으로 모든 일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이드 현장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노인 요양병원의 부실한 요양 서비스를 다룬 병실에 갇힌 황혼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병실에 갇힌 황혼은 지난 5월 방송됐습니다. 경남에 있는 요양병원 3곳을 직접 찾아 자원봉사 형식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많게는 10명이 함께 지내는 병실인데요. 개인 공간은 침대가 전부였고 10명 넘는 환자들이 함께 보는 작은 TV가 유일한 오락거리였습니다. 이렇다 할 재활 프로그램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내부를 서성거리거나 누워있거나 잠을 자는 일상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보조할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곳은 외출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오면은 뭐 일일이어서 보면 되겠지만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처럼 지루한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은 외로움,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 80대 환자의 손이 침대 난간에 묶여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치료에 꼭 필요해서 묶어놨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심폐기능을 보완하는 산소호수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필요하지 않은데도 환자를 묶어놓고 있는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병원의 환자는 취재진에게 목이 마르다며 물을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 관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목이 자꾸 마른 건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물 섭취량을 조절해서 당뇨를 치료할 수도 없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면 결국은 삶 자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 삶이 그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요양병원의 문제는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병원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당직 의료인을 배치해야 하는데 인사이드 팀은 그 실태를 점검해보기 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병원을 기습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늦게 10시까지 계셨고 상황이 이러니까 내 집에 가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전화해라. 선생님들이야 밤에 잠깐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다 24시간 얘기합니까? 같은 날 모두 3곳을 찾았는데 당직 의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병원이지만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처치를 받을 수 없는 곳, 공동체에서 뚝 떨어진 곳, 그래서 섬과 같은 곳, 일부 요양병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 실태 보도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KBS 본사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처럼 환자를 취급하고 있다면 그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취재한 KBS 창원방송총국 송수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수진 기자. 네. 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보도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면서 요양병원의 부실한 의료 서비스 또 안전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사태와 더불어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점검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향은 소방시설 또 인사이드에서 지적했던 당직 의료인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경남의 지자체는 당직 의료인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97곳을 점검해서 18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김해와 진주 지역이 많았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도 점검에 나섰는데 68곳 가운데 소방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 22곳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등을 했습니다. 경찰은 합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김해와 진주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담당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배치 현황 그다음에 각종 의료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한 겁니다. 정부의 합동 점검 이후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해의 한 요양병원인데 이곳은 당직 의사를 새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직 의료인인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했던 이 병원은 간호사를 새로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 쌤을 보충을 하신 거예요? 밤에? 그렇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당직 의료인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적발됐으니 당장 개선은 하겠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언제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병원 실정에 맞게 당직 의료인을 고용하는 재활병원의 범주에 요양병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 거죠. 또 간호사 인건비에서 인건비는 더 나오고 그러니까 그 경영 자체가 사실 더 조금씩 힘들어진 거죠. 병원들이. 뉴스인사이드의 보도 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앞으로 숙제가 더 많습니다. 네, 이 기사의 경우는 요양병원 내부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송 기자가 직접 요양병원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소회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저와 강태우 VJ가 요양병원 3곳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카메라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서 취재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미처 다루지는 못했지만 요양병원 종사자의 근로 실태도 무척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인 복지체계 자체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일 텐데요. 뉴스인사이드에서도 앞으로 노인 문제 또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 취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